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내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지명의 유래와 의미를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광주 국악 상설 공연이 올해도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입니다. KTX 강릉선이 누적 이용객 1,0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스포츠팀 천안시 축구단이 2020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도난당한 전주시의 성금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방자치TV는 한국축제포럼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를 알리는 데 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방자치TV와 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의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지방자치TV 김종록 대표와 한국축제포럼 안남일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약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두 단체 간의 시너지 효과를 한번 내보자라는 의미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기관끼리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 쪽은 물론 축제가 주가 되겠지만 또 이 축제를 통해서 이를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도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축제 등의 문화 행사를 더 홍보하고 상생 발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천대 2020년도에 그야말로 본인이 인생의 축제가 돼서 2020년도에 오신 임원 여러분들이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을 통해서 좋은 인연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TV와 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은 문화적 교류를 통해 지역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무심코 쓰고 있는 지역의 이름에는 역사와 문화가 숨어 있는데요. 강북구가 지역 내 지명들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변천 과정을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강북구가 지명에 얽힌 역사문화 자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강북구 지명이야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삼국시대부터 전해온 강북구의 연혁과 함께 지명의 유래와 의미, 변천 과정이 지역 내 동과 자연환경, 도로별로 구분돼 기재됐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우리 동의 지명에서는 미아동과 번동, 수유동, 우이동으로 지정된 강북구의 법정동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또 미아리 고개와 번동, 수유동, 우이천과 관련된 되나미 고개와 오얏골, 문어미, 속이네 등의 옛 이름도 수록돼 있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과 하천이 품은 지명편에는 북한산의 다양한 봉우리와 폭포를 비롯해 우이천의 지류와 다리가 안내돼 있고, 길을 따라 읽는 지명에서는 덕릉로와 노회로, 솔매로 등 도로명 주소에 붙여진 뜻과 의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모두 1000권으로 강북구는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집과 학교, 사회복지관 등 다중 이용시설에 배부한 데 이어 동주민센터와 새마을문고에도 책자를 비치했습니다. 도시 특유의 매력과 정체성을 담은 도시 브랜드는 말 그대로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됩니다. 강남구는 자치구 최초로 스타일 브랜드 미미위 강남을 출시했습니다. 강남구가 7일 서울시청에서 자치구 최초의 스타일 브랜드 미미위 강남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일 브랜드는 도시 고유의 매력과 정체성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도시 브랜드로, 미미위 강남은 나, 너,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이란 뜻으로 당신은 또 다른 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너를 미로 표현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버스 정류장이나 공사장 가림막 등 공공시설물부터 옥외 조형물, 공원, 주요 거리 등의 미미위 강남 로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모자, 머그컵, 에코백 등 기념 상품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미미위 강남을 통해 강남구가 이웃과 함께하고 어울려 사는 지역 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성남시는 사각지대 없는 교통복지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누리버스, 심야와 새벽에 운행하는 반디버스, 초기 신도시 노선 확충 등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또 플랫폼 회사와 협약으로 승차 거부 없는 OK 성남택시가 올해부터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스마트폰 카카오티 앱에서 카카오티 블루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수동에 택시 공영 차고지와 쉼터를 조성해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시에서는 화재 발생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2019년 대전 지역 화재 발생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소방본부 화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전에서는 모두 878건의 화재가 발생해 71명의 인명피해와 4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2018년보다 화재 발생 건수는 19.7%, 인명피해는 16.5%, 재산 피해는 33.2%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렇듯 대전시 화재 발생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시민과 소방기관 모두가 노력한 결과로 대전시 소방본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취약계층 화재 예방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바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화제가 됐던 종목이 있죠. 많은 지원이 없었음에도 선수들의 기량과 팀워크를 발휘해 좋은 성적을 냈던 컬링인데요. 대구시는 올림픽의 영웅 팀킴을 초청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웅인 팀킴 선수와의 컬링 체험이 5일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팀킴 멤버인 김은정, 김초희,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전원이 참석했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컬링 시범과 함께 사인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팀킴은 의성대회 이후 캐나다 캘거리, 웨니펙에서 열린 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다시 세계 랭킹 15위 안에 진입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악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광주 국악 상설 공연이 올해도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입니다. 주 5회 공연을 통해 광주시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주 국악 상설 공연이 올해도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입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올해도 전통 및 창작국악, 우리춤, 사물놀이 등 국악의 모든 즐거움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광주 상설 공연을 오는 12월까지 주 5회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주 상설 공연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에 광주 공연마루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국악상설 공연이 광주에 오면 꼭 봐야 할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예술 역량을 갖춘 공연예술단체를 선발해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KTX 강릉선이 개통한 지 2년이 됐는데요. 누적 이용객 1,0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레일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22일 개통한 KTX 강릉선은 2주년 당일까지 누적 이용객이 952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1월 중 1,000만 명 달성이 예상됩니다. KTX 강릉선은 2018 동계올림픽의 대표유산으로 평일 편도 16회, 주말 26회 운행하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현충탑을 찾아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9시 평창읍 노산 현충탑에서 평창 군수, 부군수와 간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분향과 참배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충탑은 조국 수호와 국토 방위를 위해 공헌하거나 장렬히 산화한 호국 영령들의 애국 정신을 기리는 탑으로 이날 관내 각급 기관에서도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며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고 경자년 새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보호받으며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청소년 정책, 제대로 세우고 활성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횡성군은 지난달 30일 2020년 횡성군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횡성군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향후 정책화를 논의하기 위한 2020 횡성군 청소년 정책 토론회가 지난 30일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횡성군 주민복지지원과장과 교육발전위원장, 관내 초중고 각 학교장, 학부모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횡성군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진로 탐색을 돕고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미래인재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을 완성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올해 구체적인 사업 발굴에 나섭니다. 강호축은 경부 측 중심의 국토개발 정책으로 소외됐던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지난 2019년 국가 최상위 계획인 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가 구성한 강호축 발전 계획은 크게 4가지로 먼저 오송연결선, 원주연결선 등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호축 지역 내 지역전략 산업 육성에도 힘쓰며 그동안 선점해온 6대 신성장 산업을 강호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올해 8개 시도와 함께하는 강호축 발전 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 계획이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에는 새해맞이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됐죠. 보령시는 경자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기 위한 새해맞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1일 옥마산 일출전망대에서 시민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자년 새해 희망의 문을 여는 해맞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촛불점화 및 축신낭송, 신년 메시지, 풍성 날리기 등으로 다가올 새해를 힘차게 맞이했는데요. 이후 현충탑 및 위령탑 일원에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경자년 신년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1일에는 대천해수욕장에서 해넘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시민탑광장과 분수광장에서 각각 대천해수욕장 상인회와 대천관광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다양한 공연과 함께 레크레이션, 소망엽서 추첨 이벤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천안시를 대표하는 스포츠팀인 천안시 축구단이 2020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8년 창단돼 천안시를 대표하는 스포츠팀으로 활약해온 천안시 축구단이 K3 리그 공식 출전과 함께 2020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드림투게더 천안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던 출범식은 1월 6일 시청 대회실에서 선수단과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시립교향악단의 식전 축하 공연으로 시작해 천안시장 권한대행 구만섭 부시장의 출범사와 2019년 성과 보고, 그리고 새롭게 선임된 김태형 감독과 선수단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은 올해 홈관 중 3부리그 1위와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 100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천안시장 권한대행 구만섭 부시장은 출범사를 통해 멋진 플레이로 천안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의 2020년 국비예산 확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30억 원으로 나타나면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 편성 방향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다각도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로 확보액은 전년 대비 20%, 174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국비 예산은 양산 도시철도 건설 300억 원, 국지도 60호선 건설 사업 177억 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50억 원 등이며 생활 SOC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 시 예산안 1조 2,796억 원에서 2억 5,880만 원을 양산시의회가 삭감 조정함에 따라 새해 예산은 1조 2,794억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문화도시 포항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법정 문화도시에 포항이 최종 선정됐는데요. 예비도시에서 법정 문화도시 선정까지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포항시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했습니다. 포항시는 30일 지역문화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인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심의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2018년 12월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된 이후
10개의 예비도시와 함께 1년간의 경쟁을 벌인 결과 최종 심의에서 압도적인 호평을 받으며 1위로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2016년부터 추진해온 문화 특화 사업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문화적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한 여러 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사업을 펼쳤습니다. 특히 특성화 전략으로 제시된 순환형 문화공연개발 청년 문화특구를 문화도시 파트너 사업으로 설정한 점, 포항문화 및 포항형 예술지원 시스템 등의 문화 자산화를 통해 관광과 컬처노믹스 부가가치를 지향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 예비사업 과정에서 지진이라는 지역의 사회적 이슈를 문화적 방식으로 극복하고 제철도시 이전의 인문성 회복이라는 포항만의 문화도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포항시는 제1차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전국 지자체 중 문화도시의 선두그룹에 서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최대 200억 규모의 문화 생태 구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정읍시가 신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회견을 통해 정읍시는 2020년 핵심 시책을 담은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유진섭 시장이 신년을 맞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핵심 시책을 담은 시정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유 시장은 지난 한 해 정읍 마케팅 원년회에 정감시대를 기치로 내걸고 체류 소비형 관광지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읍시는 작년 한 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확정과 무성서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내장산 생태탐방원 개원, 전북은행 연수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유 시장은 2020년 희망찬 경자년의 새해에는 시민행복시대, 정읍번영시대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히며 시정의 7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행복시대, 정읍번영시대가 될 수 있도록 1,6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을 다해 뛰겠다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를 마이스 산업부지로 조성하는 시민의 숲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주시장이 그 현장을 방문해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이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전주시 생태문화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는 1963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숲과 미래 먹거리인 마이스 산업부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시민참여단,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많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기본 구상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963년 도민들의 성금으로 시작된 그 진심을 모아 시민의 숲 1963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지난달 전주에서는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약 6천만 원 상당의 성금을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성금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보도에 강석훈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도난당한 성금이 우여곡절 끝에 2일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달됐습니다. 전주 원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성금을 들고 달아났던 피의자 2명을 범행 4시간여 만에 붙잡아 이들로부터 압수한 성금 6,016만 원과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A4 용지 상자를 이날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노송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성금을 다시 찾게 돼 정말 기쁘다며 성금을 찾는 데 도와주신 제보자와 주민들, 경찰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은 30일 오전 10시 3분쯤 노송동 주민센터 내 사과나무 아래에 놓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피의자 2명이 43초 만에 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의심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는 결정적 제보를 받아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뒤쫓아 4시간여 만에 충남 논산과 대전 부근에서 이들을 체포해 구속 수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제보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제보가 검거에 큰 힘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얼굴 없는 천사 성금 도난 사건 용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이 수소 연료전지 드론 분야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두산의 연료전지팩 부문 자회사인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 수소 공급업체인 레디H2, 공공안전 드론 운영 서비스 기업 스카이파이어 컨설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두순 DMI 대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기술을 접목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가 하원을 통과해 이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엔 맥시트라는 말이 화제입니다. 맥건과 엑시트의 합성어인데 영국의 해리 왕자와 마클 맥건 왕자비 부부가 왕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해리 왕자는 왕실의 고위 구성원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재정적으로 독립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세기의 결혼식이 열려 화제가 됐는데요. 이후 언론의 지나친 관심과 왕실 구성원들과의 불화설이 일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부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영국 왕실은 대책회의를 하고 보좌진에게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기구는 2019년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기구는 지난해 세계 기온이 가장 더웠던 2016년보다 0.04도 낮아 역대 두 번째 수준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 탄소 집중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과학자들은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지고 강력해질 것이라며 기후 문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1월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4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